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연준의 대차대조표, 특히 이제 부채 항목에 보면 영래포 자산이 있었죠. 그럼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 특이점으로는 영래포의 자산이 많이 쏠렸다라는 게 특이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쏠리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러려면 이제 영래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여기 아닌 레포를 또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RP, 이 레포라고 하는 것은 순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환매부 조건 채권 거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 금융시장입니다. 단기 금융시장. 우리가 대표적인 단기 금융시장은 이제 콜 시장을 알고 있죠. 은행들끼리 서로 무담보로 급하게 급전을 빌리는 시장을 콜금리, 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규모가 큽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뭐 펀드라든지 뭐 기관들, 뭐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하는 단기거래 시장을 보통 레포 시장 또는 RP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갑자기 이제 금융기관이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현금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지급준비금을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지급준비금이 이제 대형 기관 같은 경우는 5%인가요? 6%인가 정도 할 테니까 이게 이제 맞춰놔야 되는데 급하게 돈이 부족하거나 누가 급하게 인출을 해버리면 어느 정도 좀 부족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현금을 채워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금융기관이 들고 있는 국채를 팔아서 현금을 채워야겠죠. 그런데 계산기를 두들려 봤더니 채권을 계속 들고 있는 게 이득인 것으로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채권을 잠깐 담보로 맡겨서 뭐 하루 뭐 7일, 뭐 15일 이렇게 초단기로 자금을 빌리면 어떨까라고 생긴 게 이제 레포 시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맡겨놓고 며칠 어차피 며칠만 쓸 자금이니까 국채를 지금 급하게 빨면 헐값에 파는 거니 차라리 이 이자를 내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레포 시장에 국채를 맡기고 급한 돈을 빌린다. 이게 지금 이 RP인 것인데요. 지금 왜 연준이 이 RP에 레포에 개입하게 됐는지도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이렇게 RP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단기 금융 시장이죠. 근데 은행들이 이제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레포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또 급할 때 하루만 빌리는 목적이었는데 또 연장도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막 두들겨 봤더니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그러면 제가 계속 아까 지급준비금을 언급했던 이유가 이제 맞춰질 겁니다.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은행이 들고 있는 모든 현금을 수익률이 높은 장기채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쓰게 되는 것이죠. 현금 들고 있어 봤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급할 때 쓸 수 있는 현금은 아까 말씀드린 이 레포 시장에서 빠르게 현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들고 있는 모든 현금은 장기채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면 장기채 채권, 뭐 10년물 채권의 뭐 확정 수익률을 담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레포 시장에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하루, 뭐 7일, 15일만 빌리면 되는 겁니다. 이자율을 따져봤더니 이게 더 유리한 판단이 쓴 것이죠. 왜냐하면 며칠 빌리지 않고 이자율 자체가 더 낮기 때문에 더 남는 장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은행의 자금이 10년물 이상의 장기채에 투자를 하게 되고 급할 때는 이 RP 시장에서 초단기로 대출을 받아서 유용하면 이 이자 놀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레포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시장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개인들도 뭐 보수적인 사람들도 많겠지만 은행이 망하는 거 아니야? 내 돈은 안전한가? 뭐 이렇게 의심하게 될 수가 있겠고 뭐 심할 경우에는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도 하죠. 뭐 금을 사야겠다, 뭐 현금을 챙겨놔야겠다 등등 뭐 흉흉한 분위기가 퍼지면서 금융기관들조차도 이제는 현금을 쌓아두기로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레포 시장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단기로 현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아진다는 뜻이죠. 지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과거와는 아까 정상적인 시장과는 반대되는 세상이 펼쳐진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안전한 은행만 있는 게 아니죠. 중소규모의 은행들이 되든지, 뭐 이렇게, 조금 작은 규모의 은행들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 은행들이 앞다퉈 국채를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량 매도 사태로 이어지고 국채 금리는 치솟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자금을 빌려주는 레포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연준이 개입을 한 겁니다. 레포 시장에 개입을 한 거예요. 보통 연준이 레포에는 일시적인 인템퍼러리 일시적인 레포 역할을 연준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이 레포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은행들은 기관들은 와서 미국채를 들고 있다면 연준에게 미국채를 맡기고 영준으로부터 현금을 빌려갈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도 국채가 현금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이 빠르게 확대된 것이죠. 보통 이게 연준이 개입하는 RP 시장이 일시적으로만 운영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테이퍼링을 하기 전부터인가요? 그때서부터는 상설로 이제 열어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준이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일시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레포를 개입해서 그 미국 국채를 연준에 맡기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넘쳐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좀 반대거든요. 21년 7월부터 이렇게 상시 개설을 한 것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서부터 이렇게 이제 열어둔 겁니다. 근데 21년 7월 달,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는 시중에 돈이 넘치던 시절이죠? 네, 21년 7월 달, 당시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중에 현금이 넘치던 시절이에요. 레포 금리를 보더라도 확연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돈이 넘쳐났기 때문에 연준에 현금을 빌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점에 연준은 테이퍼링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기 전에 먼저 연준은 국채 매입량을 풀어줬다라는 정책을 선행해서 실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은 국채 매입을 풀릴 테니까 은행들은 앞으로 국채 매입을 늘려라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미국채 수요가 줄어들 것 같으니 국채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레포 시장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은행이 바보가 아니죠. 앞으로 연준이 국채를 안 사면 국채 가격 폭락하는 거 아니냐 눈에 보듯 뻔한데 10년물 채권 수요 당연히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미국은 0%인데 10년물 국채가 먼저 치솟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은행들은 연준의 알포 시장 개입에 있어서 먼저 10년물 국채 상승이라는 그런 효과까지 움직이게 된 것이죠. 네, 이게 보시는 게 아까 그 대차대조표에서 지급준비율에 나타났던 그 그래프입니다. 평균이고요. 한 주간 평균이고,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도입된 게 SLR 규제잖아요. 그때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4조 2천억 달러 규모에서 지금 많이 3조 달러죠?까지 줄어들긴 했지만, 이게 연준은 한 2조 달러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높다. 시장의 유동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어찌됐든 또 말이 샜는데, 중요한 건 2021년에 이제 그런 상시로 레포 시장에 이제 연준이 개입한다라는 정책이 단행이 되면서 은행이 이제 또 어떻게든 현금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안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을 저금리 창구가 아니고 상시로 연준의 스탠딩 레포를 열어두었다라는 것은 은행들도 이 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현금을 빌려올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라는 것은 그것도 연준을 상대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쭉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이제 함께 이제 연준의 정책 중에 하나라고, 성공적인 정책 중에 하나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게 줄어들면서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그 높은 10년물에 투자를 하고 이자 수익을 올리면서 지급준비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선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레포 금리가 낮은 상황이라면 레포 시장이 불안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연준이 상시로 스탠딩 레포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갖춰졌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미국은 아까 2년물과 레포 금리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SLR 규제만 풀어주면 지금 2년물 채권에 대한 이자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아까 지금 레포 이자죠. 영레포 이자보다 2년물 채권이 더 높기 때문에 자금은 채권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SLR 규제의 한도 때문에 더 이상 채권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0에서 0.25%이던 시절에 이때 당시에 단기 금융시장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상업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0에서 0.25% 렌지로 타겟 목표를 삼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시중에 은행들이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까지 돈을 빌리러 오지 않겠죠? 은행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서로 거래하는 아까 처음 단기 거래가 콜 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콜 금리가 0%라든지 심지어 마이너스인 경우까지도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고민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단기 금융 거래 시장이 이제 목표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치로 제한을 해야 되는 정책을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벗어나는 이 시중금리가 형성되는 것을 연준은 좌시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너무 낮은 거래로 자금이 통용되다 보면 뭐 소비와 투자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결국 인플레가 형성된다라는 것이 이제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방기금 실효금리를 타겟으로 밴드 수준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때 사용되는 게 영레포 거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영레포 금리를 통해서 연준의 타겟 기준금리의 하단을 이렇게 지지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장에서는 0%로 거래가 되는데 연준이 돈을 1%로 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자금이 어디로 쏠릴까요? 연준에게 쏠리겠죠. 그래서 모든 자금이 연준에게 쏠리게 되는 현상, 그게 지금 영레포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원래는 0%라든지 더 낮은 금리로 거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연준이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또 하나 너무 낮은 시장 금리가 과도하게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는 기준금리 타겟 범위 내에서 상업은행 간의 거래 자금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영레포라는 금리를 통해서 영레포 거래를 통해서 자금이 연준에게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이자율을 주는 거예요. 예, 지금 4.55죠. 그러니 자금이 연준에게 쏠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콜금리 시장이 사라지게 된 것이고 아까 지금 이 레포 시장에서의 자산이 0으로 집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 0이가 되겠죠. 돈이 이자를 많이 주는 이쪽으로 쏠리게 될 테니까요. 이건 결국 부채니까요. 현금이죠. 예,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레포 금리를 이제 하단으로 그 기준금리 하단으로 이렇게 맞추게 되는 정책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영레포 자산이 늘어나고 있고 영레포 금리가 4.55를 유지하는 것도 결국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범위가 4.5에서 4.75 이게 되도록 영레포 금리를 지금 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단 기준선으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초단기 콜금리가 이 4.55 이하로 거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기 자금이 연준의 유동성으로 몰리게끔 쏠리게끔 이렇게 유도한 그런 정책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면 이 단기 금리가 연준의 정책 금리 하단을 향해서 이게 분명히 하향해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단기채를 매도하면서 영레포 거래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이런 연준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을 재분배하는 역할도 하게 된 것인데, 이 뜻은 모든 은행이 돈이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은 은행도 있고 많은 은행도 있을 텐데 여기에 맡기는 은행은 뭐가 있을까요? 돈이 많고 넉넉한 은행들이 많이 맡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돈을 뽑아서 재분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정책 금리다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레포 자산이 이렇게 꾸준히 인상돼서 현재는 4.55를 유지하고 있죠. 이 얘기는 금융기관들이 연준이 보유한 미국채를 받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 형성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은행 간 콜금리라고 볼 수 있는 연방 기준 실효금리가 4.33%니까 결국 콜금리, 레포 시장 거래가 사라지고 이 풍부한 유동성을 연준과 직접 거래하게 되는 이 영레포 시장이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RRP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영레포가 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오르니까 결국에는 시중의 자금, 특히 단기 자금, MMF 등이 이제 거의 기간별 한도에 근접할 정도로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급 준비가 좀 줄어든 모습도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영래포와 함께 줄어든 모습이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또 타깃 기준금리 또 이제 상단은 또 초과 지급 준비 금리와 이제 법정 지급 준비금 뭐 이렇게 또 관리를 하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좀 너무 방대해지니까 특히 상단은 지금 뭐 글쎄요 뭐 상단을 넘어서 하는 거는 의미가 좀 없어 보이고 하단에 이제 영래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니까 뭐 설명을 그러면 그 부분을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빨아 올린 금리로 인해서 자금이 쏠리게 되고 이 자산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 여기에 이제 집계가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영래포를 통해서 연준은 금리 인상 이외에 단기 시장을, 금융시장을 컨트롤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래포 자산이 감소한다든지 영래포 금리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금리 인하라든지 금리 상승 중단, 또는 아까 말씀 테이퍼링 중단 등의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원인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서 좀 말씀을 좀 추가해 드리면 지금 영래포와 지급 준비율이 사실 또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금 단기 자금이 연준에 이렇게 영래포에 몰리게 된 이유는, SLR 규제가 이제 정상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에는 잠깐 면제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SLR 규제를 제가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2008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2008년 이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기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채 비율을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지급준비금에 대한 규제 SLR을 설정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는 잠깐 풀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상화된 게 문제가 뭐냐면 이 부채 비율을 관리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설정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급준비금이죠. 아까 대차대조표에 보였던 이 지급준비금 또는 미국 국채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급준비금과 미국 국채를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국채를 포함해서 지금 자산에 대한 범위로 자기 자본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형 기관 같은 경우는 5%인가 6%인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걸 맞춰야 된다라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지급준비금을 이거를 제외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준비금을 전체 자기자본 대비로 빠져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5% 상한선을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급준비금과 미국 국채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더 낮아지고 미국 국채를 더 늘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SLR 규제 완화 또는 비율의 조정이 결국 금융기관이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조건을 갖춰주게 되면 글쎄 이제 RRP 자금, 지금 이 영래포 자금이 빠르게 국채 매입으로 이동하게 되면 단기적인 유동성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준비금도 줄어들게 되고 전체적인 대차대조표의 부채 모습이 연준이 원하는 모습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QT가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려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SLR 규제 때문에 이렇게 미국 국채라든지 재무부가 신규 발행, 부채 한도 상한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신규 발행을 통과가 되더라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채권 시장이 돈이 말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쩌면 지금이 상당한 고점의 이제 기회 요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사실 분할로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입장을 계속 경고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조금 늘렸고요. 지속적으로 저는 어찌됐든 TMF 투자에 조금 앞으로 향후 한 1년, 2년까지는 집중할 계획이라 좋은 성과든 어떤 모습이든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 생각이고요. 이게 미국 국채가 이제 환율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QT를 진행하면서 국내 10년물보다 미국이 훨씬 높죠. 국채 수익률이
4% 가깝게 되니까요. 그럼에도 자금이 쏠려오지 않는 건 이 환해지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변동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지금 여유로운 모습으로 마냥 안일하게 지금 뭐 이렇게 대처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제 영상부터 말씀드린 미국 국채, 미국 국채 이게 신규 발행이죠. 그러니까 재무부가 부채 한도 협상 상한을 이제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더불어서 SLR 규제가 완화되는 모습까지 나타난다면 뭐 설레발일 수도 있겠지만 뭐 금리 인하 피벗 전에 나타나는 어찌 보면 고점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채권 수익률의 고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모습이죠. 계속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 대체대치표 관련해서 영래포 관련해서 또 지준율 관련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앞으로도 부족한 설명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계속 팔로우하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